가난한 사람들은 서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집에 가는 길에 내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딸 에밀리와 나는 서로를 부양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성진님을 키우기 위해 그녀는 때때로 외로움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성진님은 운이 좋게도 멋진 청년 광수 함테일러를 찾을 수 있었고 그들은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함께 살기로 결정하여 저의 직업인 허라이전 R을 확장하고 지금은 여기저기서 일해요. 안녕 에밀리 엄마야. 잘 지내요. 응 난 괜찮아. 잭도 괜찮아. 잘 듣고 있어. 안녕 최근 출장 중이었는데 기념품을 가지고 들러야겠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오셨군요. 주말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대신 평일 저녁에 들를 수 있을까요? 에밀리의 망설임 때문에 조금 불안했지만 그녀가 단지 바쁠 거라고 생각해서 더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금 이 순간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우리는 다음 수요일에 만나기로 합의했고 나는 잭을 포함하여 모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수요일을 간절히 기다렸던 빈번한 출장으로 인해 에밀리를 마지막으로 본 지 오랜만이었다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에밀리와 잭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고 약속한 수요일 밤에 왔어요. 엄마 집에 왔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두 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에밀리의 머리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더 길어졌고 광수함은 더 짧았습니다.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누군가의 외모를 얼마나 많이 바꿀 수 있는지는 놀랍습니다. 둘 다 잘 보이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나는 준비한 저녁 식사를 빨리 데우고 그들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테이블을 차렸지만 내 집까지 운전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피곤해서 식사 제안을 거절할 줄 알았는데 우리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있으면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에요. 최근에는 잘 지냈나요? 제가 물었을 때 당신도 즐거웠나요? 눈빛 교환하고 웃었어요. 내 매일이 재미있어요. 내 에밀리를 좀 망치긴 했지만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쾌활한 반응은 매우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직장에서 일과 근황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집에서 나는 정말 만족스러웠다. 에밀리는 언제나 믿음직스럽고 잭은 친절하고 쾌활한 잭은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게 딱 맞는 균형일지도 모른다. 나의 유일한 소원은 아버지를 일찍 잃고 외로움을 겪은 에밀리가 우리가 재회한 날 행복을 찾는 것뿐이다. 그리고 자정이 되기 전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에밀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 에밀리 무슨 일이야 엄마 뭐 아냐 별거 아니야. 에밀리가 분명히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 잠깐 에밀리 무슨 일이 생겼어. 지금 여기 있어 듣고 있으니 얘기 좀 해주세요. 엄마 응. 고마워요. 다음 주말에 놀러와도 돼요. 물론 기다릴게요. 통화는 종료하고 주말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나 전화하고 싶었지만 짐작했어요. 그녀는 직접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이 다가오고 성진님과 도착했을 때 나는 커피를 만들어 그녀에게 건네주었지만 성진님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커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을 깨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밀리는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에밀리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마지못해 말을 시작했습니다. 잭에게 알리고 싶지 않지만 잭의 엄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잭의 어머니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대화에서만 언급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몰랐지만 그녀가 이별을 요구할 정도로까지 갔다면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왜냐고 물어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엄마 제가 말한 후에 우리가 한부모 가정인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가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소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한 이유거든요. 잭과 함께 있게 놔두지 말자.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누가 에밀리에게 상처를 주고 헤어지자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시대에도 아직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밀리가 억지로 웃는 것을 보는 우리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와 나는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을 잃고 힘든 시기를 이겨냈고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해결책이 있을까 싶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광수함이 최근에 나에게 프로포즈했어요. 아, 정말 멋지네요. 물론 기뻤지만 광수함의 엄마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렇군요. 당신이 결혼하면 그녀는 당신의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성진임에 대해 기뻐할 것이고 광수함의 결혼 그러나 성진임이 상황을 고려하면 나는 대화를 계속하는 그녀의 딜레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광수함의 엄마가 일반적으로 주말에 방문하고 광수함이 주변에 있을 때 친절해 보이지만 광수함이 주말에 일하러 나가면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에밀리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라고 격려했고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렇게 했다. 에밀리가 다음에 폭로한 것은 충격적이었고 괴롭힘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제게 엄마가 에밀리가 만든 음식을 버렸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녀의 청소와 세탁 방법을 비난했고 심지어 성진임는 성진임과 광수함과 일하고 재정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수함에게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수함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광수함의 엄마는 그게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광수함의 엄마를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글쎄요. 나는 최고의 요리사도 아니고 일하느라 집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는 없어 어쩌면 내 잘못일지도 몰라. 에밀리의 억지 웃음은 눈물로 물들어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잭에게 얘기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눈 후 그를 걱정시키려고 에밀리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게 되어 안심이 되었다고 말하며 집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뭔가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이것이 음성 녹음기인지 설명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 더 나을 경우를 대비해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그러나 심각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종종 업무용 녹음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를 성진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성진임는 이해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가방에 녹음기를 넣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다시 연락하라고 응 고마워 엄마 에밀리가 말하고 잠시 후 떠났다. 에밀리는 나중에 결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잭과 함께 와도 괜찮겠냐고 연락했다. 잭과 에밀리는 옷을 입고 우리 집에 왔다. 정장을 입은 채 초조하게 굳어진 잭의 모습에 웃음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준비한 케이크와 커피를 대접했고 우리가 테이블에 둘러앉았을 때 잭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더듬으며 그들의 약혼 소식을 전했다. 에밀리와 나는 함께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잭은 마침내 긴장을 풀고 웃음에 합류했고 우리는 그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먼저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두 가족 간의 만남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 결혼식 계획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가족들을 만난다는 언급이 나는 에밀리를 쳐다보게 했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광수함의 태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의 회의에 대해 의논하고 전화를 받자 에너지가 부족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냐는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엄마 말하기 어려운데 가족들과의 회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약간 당황해서 물었지만 에밀리가 이전에 잭의 어머니가 자신이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는 언급을 떠올렸더니 잭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 것 같네요. 전화상으로도 에밀리의 할로 웃음이 분명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밀리는 이전 토론에서 지적했듯이 그녀가 한부모 가정 출신일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이유를 물으셨나요? 네, 그것은 우리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을 때 한부모 가정에 대한 반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결혼이 파기된다면 에밀리는 재기 모임을 취소한 이유를 알게 된 후 분노하여 그들이 그러한 편견을 계속 품으면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당황하여 결혼에 동의했지만 모임을 거부했다고 에밀리는 말했습니다. 잭이 그렇게 화난 걸 본 건 처음이었고 그날 집에 가서 그를 진정시켜야 했어요.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잭의 지속적인 사과로 그들은 가족 회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가 반대해서 미안해요. 엄마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에밀리가 최근 상황에 대해 말했을 거라 믿습니다.
힘들었을 거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그런 편견을 품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잭은 이 사건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부모님도 부모로서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생각을 하니 너무 짜증나네요. 에밀리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려고 전화한 잭은 분명 에밀리를 걱정하고 있고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더군요.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밀리에게 당신처럼 항상 그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를 안심시켰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에게 감사하다고 떨렸어요. 뿌리 깊은 편견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대신 집중하라고 했어요. 그런 편견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행복한 부부여서 부모님의 처음 반대를 좋은 방향으로 후회하게 만드는 대화를 나눈 후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로 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잭이 에밀리에게 확고한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았고 우리는 그들의 중요한 날을 막 축하하려던 참이었다. 나는 옷장에서 앨범을 꺼내 에밀리의 아기 시절 사진과 아버지가 그녀를 안고 있는 에밀리의 사진, 그리고 유치원 사진을 살펴보았다. 우리 둘이 된 후 찍은 사진 그때를 기억하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에밀리가 내일 결혼합니다. 어쩐지 당신을 연상시키는 멋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켜봐 주세요. 남편과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아무 대답도 받지 못했지만 기다리던 결혼식 날, 그 사람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결혼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예상치 못한 긴장을 느끼며 집을 나서서 내가 갔던 장소에 도착하는 나 자신에게 웃음이 났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듯한 에밀리가 나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을 줄 알았는데 얼굴이 창백했어. 뭐야 넌 유령처럼 창백해. 그래 너무 긴장한 걸까? 괜찮을 거야.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신경에 압도되어 안도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빠와 나는 둘 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당신이 선택한 남편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에밀리는 깊은 숨을 쉬고 진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그녀는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스태프들에게 그녀를 보면서 준비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나 역시 그 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잭의 탈의실에 도착하여 잭의 부모님에게 인사할 시간이라고 결정했다. 나는 잭과 몇몇 스태프들만 발견했다. 그 사람 부모님은 얼마 전에 떠난 것 같았고 나는 그와 이야기하기 위해 잭에게 다가갔다. 안녕 잭 드디어 중요한 날이 왔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이 에밀리의 얼굴만큼 창백하다고 말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나를 웃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더 당황시켜서 미안해 이렇게 긴장할 줄은 몰랐어 하하 걱정하지 마 두 사람 이렇게 보니 꽤 사랑스러워 안심시켜줬어 미안해 뭔데 사과하는 거야 내 생각이 떠올랐어 자신의 결혼식은 물론 저와 남편 도 결혼식 날 매우 긴장했는데 둘 다 긴장감에 뻣뻣해졌고 스태프들이 우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잭에게 인사를 하고 나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닮았다는 생각이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찾으려고 했으나 결혼식이 시작되기 전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리셉션에서 결혼식이 시작될 때 인사를 전할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성진 이모와 함께 통로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 감동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모든 손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나는 성진 이미 손을 광수함에게 건네주고 그들이 교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리셉션 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미소로 가득 찼습니다. 잭 아버지 실례합니다. 당신은 테일러 씨 아버지입니다. 예 그리고 당신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에밀리의 어머니입니다. 소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에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미래를 함께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인사를 했을 때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불쾌한 대답이 돌아왔다. 누구인지 알겠다. 신부 어머니구나. 위를 올려다보니 잭 아버지의 얼굴에 역겨운 표정이 확연히 보였다.
그리고 잘 알 것 같았는데 만나서 반가웠어요.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라 판단하고 인사를 들은 잭 어머니가 부재 중이어서 아직 만나지 못한 채 급히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리셉션으로 가는 길에 소피아가 아닐까요? 한 남자가 저를 멈추었습니다. 예, 저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자 그의 얼굴이 즉시 밝아졌습니다. 물론 저입니다.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물론 기억나는데 넌 왜 여기에 있는 거지? 마이클 존슨을 전에 일로 한 번 만났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기억하고 있었어. 나는 신랑의 사촌이야. 혹시 신부와 관련이 있니? 알겠어, 내 신부야. 에밀리는 제 딸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만날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이클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마이클에 들어서서 리셉션 홀로 계속 이동했고 헤어져서 제 이름이 아닌 내 자리를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자리가 없더군요. 그들은 놀라서 바로 확인하겠다고 하여 서둘러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잭의 아버지는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자리를 찾을 수 없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반응 그의 웃음은 너무 짜증나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서십시오. 실례합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말 때문에 다시 물었습니다. 미혼모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단지 무료 식사를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가망이 없다는 걸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 사람의 극도로 불쾌한 말 때문에 분노를 감출 수 없게 됐어요. 에밀리에게 상처를 준 엄마와 무시하는 아빠. 미혼모 여러분, 잭처럼 좋은 사람이 그런 부모에게서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하네요. 그럼 난 잘 떠날게요. 적어도 순종적이라면 말대답은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 말을 무시하고 나는 예전처럼 리셉션을 떠났습니다. 에밀리와 잭의 결혼식을 고대하고 있어서 홀을 나온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속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려면 적어도 에밀리와 잭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밀리는 속상해하고 잭은 죄책감을 느끼고 사과할 텐데 행복 가득한 하루여야 하는데 이런 어른들의 문제를 끌어들이는 게 맞는 걸까? 어쩌면 그냥 참는 게 최선일지도 몰라. 난 헤매다가 마이클이 나타났어. 소피아는 너야? 알았어, 다 봤어.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사과할 필요는 없어. 마이클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마이클은 소피아를 떠날 필요가 없다고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이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원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한 후 그들은 마이클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마이클 정말 감사합니다. 언급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신랑 아버지입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하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가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누군가를 만났어요. 혹시 소피아일까요? 혹시 저일까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일까요? 저는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여기서 만나서 반가워요. 언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네요. 잡지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분 저를 잘 알아보실 정도로 팬이 맞나 봐요. 제가 신랑 어머니인데 여기서 만나서 오늘 최고의 날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잭 어머니였네요. 성진님이 그녀는 매우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축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악수를 할 수 있을까요? 악수를 요청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악수에 동의하고 빨리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녀를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녀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은 놀랐습니다. 직원이 나를 리셉션 홀 2층에 있는 장소로 안내해 주었는데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장소였지만 용훈모이 이 자리에 앉도록 마련한 상황으로 인해 내가 감독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리셉션에서 에밀리와 잭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1층에 있던 손님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고 잠시 후 잭의 아버지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활기 넘치는 잭의 어머니가 자리에 앉았고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광수함의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그들을 지켜보며 우리의 이전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홀은 어두워졌고
호스트의 안내에 따라 리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진 이마 광수함 엔터가 나를 눈물 흘리게 만들었고 그들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성장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순간 에밀리와 잭이 축복에 둘러싸여 수줍게 걷는 모습을 잊었다. 내가 거기 있다는 말을 듣고 에밀리와 잭이 나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들과 휴대폰으로 사진을 몇 장 찍으며 답장하고 감사 편지를 읽을 시간이 왔다. 부모님에게 잭의 부모는 에밀리를 보면서 웃으며 내가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잭의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고 나를 가리키며 창백해진 잭의 어머니는 떨면서 말을 더듬었고 내가 연설할 때 말을 더듬었고 에밀리는 마지막에 편지를 읽게 했습니다. 에밀리 광수함과 나는 모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받았고 성진 임로부터 편지와 꽃다발을 받은 후 무대 뒤 2층 좌석에서 내려왔을 때 광수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마도 내가 내려다보는 것에 대해 서로 속삭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용훈모에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나는 그 말에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리셉션이 끝난 후 언젠가 광수함의 부모님이 거기 계셨음을 만나러 갔을 때 용훈모에게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의 메모를 했습니다. 나는 냉정하게 성진님에게 뭐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군요. 왜 내가 당신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이 여자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발 사과해주세요. 아니, 사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가 밀어내면서 정확히 무슨 사과를 하려는 거지? 잭의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 서둘러 사과했다. 내 남편이 너에게 너무 무례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가난하고 서 있을 자격이 있다는 댓글이 얼마나 무례한 말인지 용서해줘. 나는 정말 미안해요. 잭의 어머니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당신이 에밀리의 어머니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게다가 미팅을 잘 거부한 건 너였기 때문에 미팅 문제를 꺼내자 잭의 어머니는 침묵을 지켰다.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것 같았지만 내가 아는 한 그녀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좋은 인상을 받았고 나인 줄 알았더라면 만나서 반가웠을 텐데라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고 에밀리가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하며 만남을 거부한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분명히 했다. 회의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는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들은 우리 가족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가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내 반박으로 인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잭의 아버지가 다음에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유명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게 신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는군요. 게다가 당신은 가난한 미혼모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마이클이 우리 대화에 개입했을 때 잭의 아버지는 마이클 미스터 스미스가 악덕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용훈모 사장은 광수함의 아버지가 일했던 회사의 부사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사장은 용훈모의 아버지로 회사를 그에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훈모은 광수함의 사촌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정확히 당신이 언급하는 아내의 성을 따랐습니다. 가난한 미혼모로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정말로 소피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꽤 심각한 일이겠죠? 심각하지 않습니까? 키스는 소피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내 아내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가일 뿐이고 여전히 가난하지만 무지하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소피아의 그림이 최저 수백만 달러에 팔리는 것입니다. 잭의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고 잭의 어머니는 혼란을 숨길 수 없이 줄어들었고 이것이 나를 다시 한숨 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때때로 화가로 일합니다. 내 주도로 그리고 때로는 커미션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내 작품을 감상하고 높은 가격에 구입합니다. 용훈모은 그의 부모님이 내 그림을 자주 구입하는 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는 내 매니저와 소통하는 연락원 역할을 하며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 자격으로 한 번은 농담으로 부모님에게 최고 가격이 100만 달러였기 때문에 샀는지 물어보세요. 100만 달러. 그 당시에는 소피아의 작품 중 하나를 놓고 입찰 전쟁이 있었지만 부모님이 정말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습니다. 경매에 가서 열정을 이긴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는 나를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했고 그 대가로 다시 한번 나에게 감사하다고 고집했습니다. 제게 부모님을 바라보며 둘 다 창백했고 소피아를 무례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용훈모의 광수함의 아버지가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며 올려다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우리 부모님을 슬프게 할 것입니다. 제가 사과할 테니 그는 용훈모에게 간청했습니다. 용훈모은 자신의 행동에 역겨워 보였고 용훈모 광수함의 말에 의해 촉발된 잘못된 사람에게 사과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나에게 돌아서서 사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진심이 부족한 것이 분명했지만 아마도 나를 가장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가장 화가 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가? 맞아요.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했어요. 제가 제게 어머니에게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죠.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해력과 학습 능력이 부족합니다. 당신이 에밀리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철자하고 나면 그들은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 에밀리에게 직접 사과하지 못하고 에밀리에게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에밀리에게 전가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가난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그녀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녀가 검소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밀리가 그들이 책임을 에밀리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우리에게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들의 정당성에 놀랐고 에밀리는 성진임과 화가 나서 나를 로 데려갈 뻔한 것을 보고 실망한 채 내려다보았지만 광수함이 성진임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광수함은 그녀 옆에 서서 그녀를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광수함이 듣고 있던 것처럼 우리가 커플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눈에 띄게 화를 냈어요. 그의 행동이 내 분노를 조금 진정시켰어요. 어떻게 감히 부모님에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잭, 당신이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줄 거라면 절대 사과하지 마세요. 나는 차라리 당신과의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잭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속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마이클도 우쭐해 보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해준 일에 감사하지만 저는 에밀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갖게 되었어요. 그게 제 행복이고 당신이 방해할 거라면 차라리요. 에밀리는 잭의 존재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잭의 남자다운 면모를 알고 불안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잭의 말은 그의 부모를 낙담하게 만들었고 신랑이 너무 멋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에밀리, 나도 알아요. 그래도 잘 챙겨주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편견과 자의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낙담한 부부에게 말을 했더니 움찔하며 나에게 돌아섰다.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고 해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이 부모로서 좌절감을 안고 방을 나갔다. 나는 그들의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아서 안도했다. 나는 지금의 내가 에밀리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깨달았고 그녀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느꼈다. 며칠 후 매니저가 나에게 연락했다. 남자가 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궁금해서 전화를 받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잭의 아버지입니다. 전화는 잭의 아버지에게서 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연락하기 위해 내 사무실 연락처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확신합니다. 스미스 사장이 혼란스러워서 자세히 물어보니 마이클이 아버지 스미스 씨에게 결혼식 사건을 보고한 것 같았고 아버지는 내 사무실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식과 매너가 부족한 사람을 회사에 둘 수 없다며 분노했다. 회사가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나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회사 문제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까? 그의 평소 거만한 말투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만큼 불쾌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제게게 연락이 안 됐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일을 자초한 거예요. 제기 가족이 없이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결혼식이 끝난 후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은 것 같군요. 불안 다 자기들이 한 일인데 저만 괴롭히고 있어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 태도로 사회에서 버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남을 깔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말을 들을 의무도 없고 그렇지도 않아요. 내 문제야. 너 힘들면 어서 애원하는데 넌 정말 이해 못하겠어. 상황이 예상대로 전개되겠니? 나 바빠서 이제 끊을게. 안녕. 잠깐만 전화를 끊고 말했어. 내 매니저는 나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들로부터 전화를 연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솔직한 내 매니저는 그들이 중단했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는 성진 이마 광수함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나중에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광수함의 부모님이 분명히 그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광수함은 상황을 설명했고 그의 회사는 부모님이 돌아오면 연결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용훈 모은 나중에 에드에게 연락하여 회사 문제에 나를 연루시킨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나는 그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처리되었고 우리 계약은 평소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광수함의 아버지는 강등되었지만 결혼식 이후로 광수함의 부모 사이에 긴장이 있었고 광수함의 아버지가 실직한 후 이혼으로 이어지는 그의 자발적 사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광수함의 어머니가 연락했습니다. 광수함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무시된 광수함의 아버지는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내 미래의 즐거움을 더해줄 손자.